이번에는 이번 주 정가 빅매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인공은 바로 이 두 분입니다. 네, 어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. 배 전 아나운서를 두고 홍 대표, 정 전 의원 날선 얘기들을 오고 가고 했는데 먼저 홍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현진 앵커는 여기 직전에 한번 봤습니다. 한번 보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캐리어 우무이다. 네, 홍 대표,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, 긍정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영입하는데도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영입 인사를 두고 뭐 저런 정도의 덕담은 해야 되겠죠. 근데 지금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 인재 영입이라고 이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인재 영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는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송파을이면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전에는 안방이었어요. 아주 쉽게 당선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알 수 없다 지역이 됐다라고. 아직 송파을에 공천하겠다는 얘기는 확정된 거 아니죠? 확정은 아닌데 본인들은 확정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했을까? 저는 거기에서는 거의 내정된 거나 진배 없다고 이제 보이는데요. 문제는 영입을 하고 그 확답을 받고 사표를 냈다. 현직 언론인이. 그거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현재 MBC에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마땅치 않아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본때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저로서는 썩 석연치는 않다. 그러니까 깔끔한 느낌은 아니다.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해서 어렵게 저렇게 삼고초려를 해서 영입을 했는데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것은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요. 정두원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그냥 셀럽이고 유명 인사일 뿐이다. 참모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다.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대표를 좀 비판하는 그런 멘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전 대놓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? 저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입하는 인사를 보면 홍준표 대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속이 꽉 찬 커리어 우먼이라고. 모르겠어요. 방송 아나운서계에서는 커리어 우먼일 수 있겠죠. 근데 저분이 정치권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무슨 커리어가 있었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저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커리어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. 방송계에서 커리어 우먼이죠. 그리고 아나운서로 성공한 분이고. 그러나 저분이 과연 그러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할 만큼의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커리어 우먼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홍 대표는 지금 저분을 앉혀놓고 무슨 정치에 많이 무슨 속이 꽉 찬 커리어 우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좀 보이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. 지금 이슈별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예요, 저분은.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김재철 사장 잘 아시는 전 사장, 그다음에 김장겸 전 사장이 논란이 둘 다 해임이 됐습니다. 김장겸 사장은 정권 밖에서 해임됐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어요. 그걸 또 다르게 보는 관점을. 김재철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해임된 사람입니다, 이 사람은. 그때 배임 문제, 비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에서 탈퇴 2010년부터 앵커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어제 한국당을 입당한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직접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인격적으로 몹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. 정치란 영역은 저에게 몹시 생소한 분야이고 또 기대보다는 아주 긴장과 두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MBC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다 해나가겠습니다. 하정대 부국장한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. 전략 공천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? 거기가 이제 송파을이 지금 현재 이제
여기 자유한국당은 우리 이제 배 앵커를 하지만은 바른미래당은 우리 박종진 우리 채널에서 쾌도나마 했던 사람을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또 그 한정원 전 SBS 출신의 이제 근데 거기가 이제 방송인 3파전이 되는데 네. 사실은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그렇게 자한당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군복을 입고 있는 병사와 휴대전화가 함께 있습니다. 앞으로 군대 내에서요,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네. 최근에 국방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고요. 군인권 문제죠.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위수구역 문제도 좀 이제 완화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논란이 많아요. 네. 군인에게 휴대폰을 쥐어줬을 때 제대로 이 나라를 지키겠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군 생활을 뭐 병장까지 복무했던 경험으로는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라 네. 이 군에서 지급하는 국가 물품 외에는 원래 사적인 물품은 못 쓰게 돼 있어요. 네. 원더웨어부터 모든 복장, 복식 다 지급품으로 이제 이루어지지만 그게 제 때는 32개월 복무였는데 네. 자대 배치가 되고 좀 생활이 안정화되면 휴가 나왔다가 저희 때는 그 워크맨, 마이마이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들어갔어요. 네. 몰래. 예, 몰래. 원래는 불법이죠. 그래서 이제 밤에 불침번 쓸 때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그 밤에 라디오 들으면 참 좋거든요.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. 근데 경계는 원래 안 느슨해지- 되는 거죠. 경계는 느슨해질 위험성이 있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휴대폰에 대한 분명히 저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정말로 일과 후 사적인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요즘 중고등학교도 학교마다 휴대폰을 걷는 데도 있고 그냥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군대의 휴대폰 이건 한번 우리가 군인권 차원 문제에서 검토해볼 문제인데 순기능이 더 좋은지 역기능이 더 많은지 한번 좀 이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.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일부 이제 그렇게 워크맨을 가져와서 네. 경계할 때 이제 군대에서 사용한 게 있는데 옛날 얘기죠. 잘못했습니다. 30년 전이라서 공소시효는 지난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군대 기강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도 군인의 인권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새로운 흐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휴가나 외박을 특히 이제 외박을 나올 때는 이 지역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. 위수구역. 안 돼. 왜 그러냐 하면 무슨 비상 상황이 그렇죠. 발생했을 때 빨리 부대로 복귀를 와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 위수 지역도 이제 풀겠다라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해당 광원도죠.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부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 폐지 발표 즉각 철회하라 지역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호선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?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군 면제입니다.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생각해보면 위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안보상의 어떤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 아래 여러 가지 또 상권이 형성되는데도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뭐 장교들이야 조금 더 영역이 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강원도 쪽에 있는 곳에 그 군부대 근처 가보면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위수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? 그러면 요새는 또 강원도 쪽에 KTX가 뚫렸잖아요.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오죠. 수도권까지도 원래 위수 지역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뭐 군단이나 넓게는 뭐 도단위까지 가지만 사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워낙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상권을 형성했던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뭐 동두천도 그렇고 여러 그 상권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울어가는가를 보게 되잖아요.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걱정될 부분이 상인들에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혼한 전 부인과 이 이혼 사유를 두고 진실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.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
박수현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시로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도 저는 처음이고 네, 이런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요, 박수현 전 대변인 집 나간 아내 때문에 사실 자기도 지난 10년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웠다.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. 선거전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프레임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.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. 네.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뭘까요?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게 좀 정치적인 입장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.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네. 궁금한 건 박수현 전 대변인 뭐 청와대도 있었고 그 전에 네. 국회의원도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왜 새삼스럽게 다시 불거지는지. 불거지는 이유가 저는 간단합니다.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이 진실 공방이 시작됐어요. 네. 세간의 뭐 질환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유포됐는데 확인된 측은 이혼한 게 맞는데 지난해 9월에 이혼했다는 겁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 아내분과 소원했던 것은 대략 2007년부터로 추정이 됩니다. 10년 동안 부부관계는 집을 나갔다라고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아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가출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썼지만 처가도 굉장히 냉철했던 것 같고 아내도 이제 마음이 떠난 것 같고 그럼 거의 10년을 질질 끌다가 지난해 9월에 이혼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? 네. 그럼 한 10년의 기간이 결혼 파탄 상태였다. 근데 그 사이에 전처의 입장은 여자 문제로 나는 이혼한 네. 것이다. 그럼 그 사이에 오버랩된 시간 동안 네. 박수현 전 대변인이 여자 관계가 있었다고 전 부인은 강력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달라요. 사실 제3의 여인이 등장해 있긴 합니다만 네. 문제는 뭔가 이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.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.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알아나가고 있다이지 무슨 내가 결혼 중에 어떤 외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. 여기에서 지금 진실 공방이 접점에서 발생하는데 네. 그럼 이건 지금 우리는 별로 관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예.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네. 전 부부든 현 부부는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네. 문제는 지방선거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 네. 강력한 충남도지사 후보로 지금 출마할 예정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사적인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난해까지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갈 시점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인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급반전된 사생활의 문제가 이제는 정치적인 생활에 앞날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. 네. 박수현 대변인 드러나야 될 이거 관련해서 계속 구설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. 그런데 넘어갔는데 사실 한 10년 전부터 거의 혼인은 파탄됐다는 거죠. 그런데 네, 뭐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예, 2014년도에 과연 비례대표 공천한 데 있어서 김영미라는 시의원을 공천한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떠한 불륜적 관계였느냐, 관계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김영미 시의원이 그 당시에 당협위원회 여성국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당내 여성국장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납득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. 과연 이게 불륜적인 차원에서 공천을 했느냐, 그렇지 않느냐,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팩트일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박수현 전 대변인 내일 모레죠.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충남도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어떤 사실들이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